아차산과 한강변을 품은 대표적인 힐링 도시 광진구. 광진구가 대대적인 지역 가치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도시계획을 바로잡고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와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광진구를 개발과 도약의 도시로 이끌고 있는 김선갑 광진구청장을 만나본다. 가장 중요한 거는 광진의 지역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게 제 선거 때의 슬로건입니다. 역시 들어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광진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역 가치를 갖다가 높이겠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줄기는 도시계획으로 귀결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광진구 도시계획이 침체되어 있다. 일례로 광진구의 상업지역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가장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임기 내에 도시계획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지하철 2호선 지상철로 돼 있죠. 이거를 지중화 사업하는 거. 물론 이 사업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강변역에 있는 동서울 터미널 약 30년 됐는데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갖다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 등등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 굉장히 해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광진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광진 구민들의 열망이 가장 많이 담긴 사업인데 이게 95년 민선시대 때부터 지중화 사업이 야기됐습니다. 당시에 조순 시장께서도 이 사업을 지중화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죠. 23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냥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젝트는 규모도 굉장히 크지만은 이 사업이 시작이 되려면은 서울시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2호선 지상철은 서울시의 순환선인데 지상으로 가는 지역이 4군데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진과 달리 다른 지역은 하천변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상권의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덜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광진구는 지상철 지나가는 게 광진 도심 한복판을 관통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광진의 지역 경제, 지역 상권 여러 가지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은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설득하고 호소하고 지금 협조를 구해서 제 임기 내에 어떻게든지 지중화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서울 터미널은 설립된 지가 약 30년 됐어요. 그런데 시설 노후화도 노후하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도 노후하지만은 그 지역의 교통 용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감을 야기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진중공업 소유인데 이게 사실은 추진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한때 한진중공업의 내부 사정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가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5차례 실무 협의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곧 이게 행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약 40층 건물로 이게 조성될 예정인데, 이게 터미널 기능뿐만이 아니라 터미널, 판매시설, 숙박시설, 호텔, 복합단지로 이제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조성이 된다면은 광진의 랜드마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동북부 관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종합의료복합단지가 1단계는 마무리가 되고요. 2단계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완공되는데, 이제 종합의료행정복합단지로 이렇게 탈바꿈됩니다. 약 20층 건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행정복합단지뿐만이 아니라 판매, 또 사회서비스, 각종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정신건강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 서비스 시설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많은 큰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문화생활이라는 게 과거에 어려울 때는 생각지 못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문화생활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문화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은 거리 풍경을 보면은 그 도시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은 참으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다. 이런 얘기를 관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능동로 거리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세종대, 건국대, 우리 또 나루아트, 한강시민공원을 연결하는 이 능동로 거리를 우리 청년 문화예술 거리로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필요하겠죠. 그 콘텐츠를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로부터 거기서 그 거리를 문화예술 거리로 활성화하는 콘텐츠를 양산하게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청년 실업, 지금 체감률이 지금 10%가 넘었습니다. 10%가 넘었다는 건 대단히 큰 비율인데, 광진에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 무중력지대, 또 우리 세종대에서 시작하는 캠퍼스타운, 서울시 프로젝트입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근데 정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큰 성과를 못 보고 있죠. 그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양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는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 영역에서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냈을 때 그 일자리가 진정으로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 일종의 거버넌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구조적으로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기초자치단체 가장 큰 세입원이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광진구 지도를 들여다보면은 재산세 면세 부지가 50%가 넘어요. 약 51%가 재산세를 안 내는 땅입니다.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설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린이대공원, 광진구 센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세종대, 건국대, 구의정수장, 장로신학대, 이게 면세부지입니다.
51%가 재산세를 안 내니까 주 세입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갖다가 확충한다는 것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 지방세는 법률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 광진은 다른 자치구도 그런 여건을 가진 데가 많지만은 광진은 서울시 의존도가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광진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 시비 지원 사업을 우리가 잘 호소해서 그걸 많이 이렇게 확보했을 때 광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